자, 오늘도 SK 하이닉스 심층 분석 달려보겠습니다. 자, 금일 코스피는 선물과 옵션이 한꺼번에 만기를 맞는 이른바 내마녀의 날이죠. 그런데 이번 만기에는 처음 겪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를 기초 자산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 이후 처음으로 동시 만기를 맞는 건데요. 자, 5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 SK 하이닉스 주식 선물 미결제 약정의 명목 금액은 무려 30조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운용사들이 6월물에서 7월물로 넘기는 롤오버를 진행하는 가운데 남은 물량과 일간 리밸런싱 거래가 같은 방향으로 겹치면서 선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오늘은 대형 반도체주를 둘러싼 매매 공방이 평소보다 거칠어질 수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간밤 미국에서 중요 지표 중 하나인 CPI 물가 지표가 나왔죠. 미국 5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무려 4.2%나 급증했습니다. 자, 2023년 4월 이후에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자, 이 숫자의 의미는 다음 주로 곧장 이어집니다. 물가가 4%를 넘긴 상황에서 6월 16일과 17일에 열리는 연준 회의는 금리를 내리는 기대가 아니라 인하 기대 자체를 거둬들이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만기 변동성과 다음 주에 열리는 연준, 그리고 4.2%의 물가 상승까지 이 세 가지 변수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도출됩니다. 바로 금리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환경이죠. 그리고 그 금리 인상이라는 환경 안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흔들릴 자산이 그동안 가장 빠르게 올라온 AI 반도체입니다. 그 안에서도 이익이 HBM과 메모리 가격에 가장 직접적으로 묶여있는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죠. 자, 이미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최근 크게 흔들린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확인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물가와 만기가 겹친 오늘의 시장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가 왜 이 변수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구조인지, 세 번째는 롤러코스터를 지난 차트가 지금 어떤 구간에 위치해 있는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최근의 이 흔들림을 종목 자체의 문제로 봐야 할지, 아니면 물가와 연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첫 만기가 겹친 수급성 변동성으로 봐야 할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 미국 시장부터 볼게요. 물가가 시장 예상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도 뉴욕 증시는 약했습니다. 자, 다우존스가 1.87, S&P 500이 1.62, 나스닥이 1.98% 내렸습니다. 물가 충격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지수가 밀려버린 건 시장의 시선이 이미 물가 그 자체에서 옮겨가 있었다고 해석 가능한데요. 자, 이번 4.2%는 근원 물가가 전년 대비 2.9%로 비교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반면, 자,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으로 국제 유가가 뛴 영향이 컸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23.5%나 급등했죠. 자, 문제는 이 물가가 다음 주 연준의 선택지를 좁힌다는 점인데요. 6월 16일과 17일은 케빈 워치 신임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연준 회의입니다. 자,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무려 80% 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인하가 아니라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 연준 안에서도 물가가 2%를 계속 웃돈다면 당연히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매파적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금리를 내려줄 거라는 기대로 올랐던 자산일수록 그 기대가 뒤로 밀리면 주가가 먼저 그 부담을 반영하게 되는데, 간밤에 반도체와 기술주가 다시 하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이 환율에서도 나타나는데, 원달러 환율은 6월 들어 한때 1559원까지 올랐다가 6월 10일 어제 1524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150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자, 환율이 이 정도면 외국인은 같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달러로 환산한 평가액이 깎이게 되죠. 그 부담이 외국인 매도로 이어졌고 지수에 그대로 실린 결과 어제 코스피는 4.52% 내린 7,730원에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은 옵션들의 동시 만기, 그리고 내일 12일에는 역대 최고 미국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대형 일정까지 예정되어 있죠. 자, 사상 최대 규모로 꼽힌 상장이라 글로벌 기관들이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단기 수급을 한 번 더 흔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은 CPI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연준과 만기일 이슈가 맞물리면서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변동성만 커진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이 왜 유독 SK 하이닉스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볼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이 회사가 반도체 안에서도 순수한 메모리, HBM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자, 휴대폰도 가전도 디스플레이도 없죠. 이게 바로 삼성전자와의 차별점이고 이게 거의 전부가
HBM과 메모리 가격에서 나옵니다. 자,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증권사가 보는 SK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은 약 62조 원입니다. 여기에 영업이익률은 8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실적을 끌어올린 건 바로 가격입니다. 2분기 들어 범용 D램 값이 전분기 대비 50% 이상, 낸드 플래시가 70% 이상 급등했습니다. 자, 여기에 시장의 위상도 한몫하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탑재되는 HBM3E에서 약 70% 이상의 점유율을 쥐고 있고 차세대 HBM4에서도 과반 이상의 점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시선 역시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SK증권은 목표 주가를 무려 300만원, 미래에셋은 270만원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전망의 근거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하나는 HBM 매출이 올해 50% 넘게 뛸 거라는 성장성이고, 다른 하나는 12개월 선행 PER이 5배 안팎까지 내려와 지금이 충분한 저평가 영역이라는 판단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하이닉스 특유의 단일 수익 구조가 현재의 높은 변동성을 야기하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전체가 반도체 사이클에 연동되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 가격 고점 우려가 나오는 순간 이익 전망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바일이나 가전같이 변동성을 흡수해줄 사업부가 없다 보니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마치 레버리지처럼 크게 반영하는 건데요. 지난 한 주간의 주가 흐름이 이 같은 구조적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6월 5일 종가 207만원, 6월 8일 191만 1000원으로 이틀 연속 밀렸고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던 8일에는 장중 185만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9일 보시죠. 종가 221만 5천원, 하루 만에 무려 16% 가까이 되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10일에는 다시 204만 8천원으로 약 7%가량 빠졌어요. 자, 회사 실적이 하루 단위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죠. 매크로 변수인 금리와 환율, 그리고 미국 반도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완충 장치가 없는 순수 메모리 종목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자, 수급도 이 긴장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보유율은 5월 27일 51.65%에서 6월 10일 51.05%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눈에 띄는 건 6월 9일 반등이 나온 날입니다. 주가가 16% 가까이 튀어 올랐는데 기관은 약 85만 주 정도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같은 날에도 약 62만 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증권가의 목표가는 무려 300만원까지 높아졌지만 정작 큰손인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틈틈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강력한 상승 모멘텀과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압력이 한 종목 내에서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차트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금일 하이닉스는 210만 2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9일 기록했던 52주 신고가 247만원과 비교하면 약 15%가량 내려온 자리인데요. 자, 먼저 추세부터 보면 5일선은 208만원, 21선은 206만원 부근입니다. 여기죠. 그리고 오늘 종가는 이 두 이평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단기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위로 올라선 흐름.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선 회복 자체보다 아직 신고가 이후 하락 구간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240만원대 고점을 만든 뒤에 고점과 저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흐름은 아직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인 자리라기보다는 고점 이후 첫 번째 반등이 시도되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거래량도 함께 볼게요. 오늘 거래량은 약 772만 주였습니다. 지난주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던 구간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했지만 강한 추격 매수까지는 붙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시장도 지금은 방향을 정하는 것보다 다음 재료를 기다리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자, 보조지표도 눈에 띄는데요. 스토캐스틱 RSI는 15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 아래를 우리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해석하죠. 물론 과매도라고 해서 곧바로 반등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조정 과정에 있어서 단기 매도 압력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신호로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현재 하이닉스는 240만원대의 신고가를 만든 뒤에 약 15%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5일선과 21선, 이 두 선은 모두 회복했지만 고점 이후의 조정 흐름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은 줄고 스토캐스틱은 과매도권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추세 자체가 무너진 자리라기보다는
다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힘겨루기 구간에 더 가깝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오늘 시장을 누르는 가장 큰 변수는 종목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간밤 4.2%의 물가 상승은 다음 주 연준의 선택지를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능성을 좁혔고, 오늘 내마녀의 날 만기와 내일 스페이스X 상장 이벤트는 단기 수급을 흔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SK하이닉스가 이런 변수에 가장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대부분이 HBM과 메모리 이 두 개의 가격에 묶여 있고, 주가도 AI 반도체 기대를 가장 빠르게 당겨왔습니다. 자, 좋은 재료가 나올 때 가장 강하게 오르지만 금리와 수급이 흔들릴 때도 가장 먼저 매물이 던져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의 롤러코스터 구간은 그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구간이었죠. 따라서 지금의 핵심은 오른다, 내린다가 아닙니다. 이 변동성이 만기일 수급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HBM 기대를 다시 낮추는 흐름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자,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가 확인할 기준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금리. 오늘 옵션 만기 이후 수급이 진정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 16일과 17일 열리는 연준 회의에서 금리 경로가 인상 쪽으로 더 굳어지는지 아니면 속도 조절적으로 돌아서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메모리 업황입니다. 곧 발표될 미국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이 D램 가격 상승과 HBM 수요가 아직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숫자로 확인해 주는지 아니면 시장이 우려하는 둔화 신호를 먼저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수급가 차트죠. 외국인 보유율 51% 선이 지켜지는지, 그리고 오늘 회복한 21선을 종가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버텨준다면 이번 흔들림은 만기와 금리 경계가 만든 단기 변동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부담이 커지고 마이크론 실적에서 둔화 신호가 나오고 다시 21선까지 내준다면 그때는 HBM 기대를 다시 낮추는 흐름으로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미국 금리와 환율, 그리고 중동을 둘러싼 유가 불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오늘 만기 이후 수급, 다음 주 연준 회의의 메시지에 따라 내일 시장의 출발점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모든 신호가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며칠간의 판단 기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